여러 가지 음식에 먹는 법에 따라서 제대로 먹어야지만 더 건강에 더 좋은 결과가 나오거든요. 안녕하세요. 육아한방 잔소리쟁이 안영미 원장. 수다쟁이 최미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어머니들께서 이제 궁금하신 아이들 간식 중에 견과류 정말 몸이 좋잖아요. 여러 성분이 집합체가 견과류라고 하는데 견과류에는 밤, 호두, 땅콩 같은 이게 가피가 경화돼서 딱딱한 껍질질이 되어 있는 가시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껍데기가 단단하다는 얘기겠네요. 네, 그래서 다른 가실에 비해서 지방이라든지 특히 불포화 지방산이 많고 양질의 단백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게 특징이라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 성장기 때라든지 특히 뇌세포 형성이라든지 그런데 키우는 도움이 그렇죠. 좀 되겠네요. 그러니까 두뇌 형성이 좋기 때문에 아이들 성장기 때 정말 많이 먹이시잖아요. 근데 견과류가 우리 아이들한테 먹어도 정말 좋을지 그리고 만약 먹게 되면 어떻게 먹어야 될지 한번 체크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저가 담당한 아이들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사실 단단한 걸 아직 씹지 못한 아이도 많습니다. 근데 안 원장님이 담당하시는 이제 우리 조금 큰 아이들은 견과류가 몸에 좋은데 과연 많이 먹어도 되는지 어떤 견과류를 더 추천하시는지 그걸 오늘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죠. 보통 이제 견과류 같은 경우에 한 3살, 4살 된 애들이 특히 이제 아몬드 같은 거 아몬드 많이 먹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왜 이렇게 정말 먹어도 될지. 근데 그럼 우리가 항상 말하는 거 있잖아요. 애가 소화를 못 시키면 아무리 좋은 음식도 소용이 없다. 과유불급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도 견과류를 먹을 수 있는 나이가 초등학교 들어가서 2학년, 3학년, 그러니까 9살, 10살 정도 돼야지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 전에 사실 먹게 되면 아이들 같은 경우에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아무래도 설사와 가스의 형성이 많이 되기 때문에 좀 과하면 좋지 않습니다. 네, 그래도 뭐 애기들 중에서 잘 씹는 애들 또 위라든지 소화기가 좋은 애들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이제 견과류를 먹어도 크게 문제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역시 똥을 보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똥에 뭐 호두 껍질이라든지 괜히 좀 묽은 지방 아무래도 이제 지방이 많다 보니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체크해서 먹이셔야 되는데 그 양은 그걸로 조절하면 되고요. 어떤 견과류를 원장님 오늘 추천하시나요? 그러니까 견과류마다 다 조금씩 효능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 특히 많이 먹이시는 게 이제 호두인데 호두가 이제 칼슘이라든지 아니면 비타민 B군이 이게 풍부하기 때문에 뇌 발달에 호두가 뇌에 뇌 있는 형태를 머리 닮아서 좋아진다 쭈글쭈글한 그래서 치매 예방이 좋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비타민 A 역할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 또 이게 비타민 B군이 또 많기 때문에 약간 우울증 같은 거 효과에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네네. 애들 가지고 조금 이게 자꾸 처지고 그런 애들 같은 경우에 이제 호두 같은 거 먹여주면 좋거든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식물성 지방이다 보니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해로운 콜레스테롤 그렇죠. 줄여서 심장병이나 이렇게 고혈압, 암 그러니까. 이런 예방에 좀 도움이 그거는 되겠네요. 뭐 어른들한테도 하는데 애기들한테도 어렸을 때 심장을 좀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는 호두 같은 거 먹여주시면 좋고요. 특히 이제 아이들한테 기관지, 애들 기관지 약한 애들 같은 경우 호두가 원래 그렇죠. 기관지에 좋죠. 옛날에도 저희가 한방적으로 백일회 같은 경우, 이제 기침 같은 경우 할 때도 이게 약으로도 이거 호두를 썼거든요. 또 특히 좋은 게 이제 장에 아무래도 배변을 순조롭게 해주고 변비라든지 그런 데는 상당히 좋고요. 또 소변이 좀 잦은 애들 같은 경우에 소변이 좀 질끔질끔 보고 소변이 안 시원한 애들 있잖아요. 그럴 때 상당히 호두가 도움이 좋습니다. 되네요. 그리고 뭐 어머니들 같은 경우한테도 이게 추천해드릴 때 비타민 E가 항산화 효과가 있기 노화 때문에 예방이 노화 되겠네요. 그렇죠. 예뻐지기 위해서는 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토피 피부가 있는 애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먹으면 좋다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애기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작 같은 거 먹이시는데 네. 작 같은 경우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기름이 있기 때문에 많아서 잘못하면 뭐 좋은 기름이라고 하지만도 혹시라도 아이가 많이 설사를 먹으면 할 안 수 돼요. 있죠. 그냥 애기들 그렇죠.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자주 많이 먹었다 설사한 적이 그렇죠. 있어서 많죠. 그렇지만 이제 보통 이게 작 같은 경우 철분이 많기 때문에 빈혈 있는 여성분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시죠. 그래서 그렇죠. 오히려 여성한테는 오히려 작 같은 거 드시면 좋습니다. 변비가 조금 있는 빈혈이 있는 분한테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땅콩 같은 경우에 간장 기능을 강화시키고 혈액순환에도 원활하게 도움이 더 많이 되게 되고 또 이게 렉시틴이 풍부해서 췌장의 기능을 좋게 만들어준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땅콩이 요즘 보기에 이게 볶음 땅콩 해서 나오잖아요. 땅콩을 볶아서 이렇게 판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볶다 보니까 변성되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많이 먹잖아요. 우리 그냥 삶아서 그 삶은 땅콩. 삶아서 먹게 되면 뭐 소화도 좀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조금 어린 아이들도 먹는 걸 그렇게 먹어도 상당히 그래서 좋습니다. 지금 오늘 원장님이 호두, 잣, 땅콩 얘기하셨는데요. 사실 다 좋은 거 압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신선도가 떨어져서 기름이 안에서 변성이 되면 안 먹는 것만 못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건 좀 오래된 거 안 되고요. 볶아서 특히, 먹는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특히 아몬드라든지 그런 거는 저 사실 우리나라에서 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외국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많잖아요. 오래된 것들은 정말 좋지 않겠죠. 그리고 그래서 견과류 속에 있는
곰팡이들이 간에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이 곰팡이들이 있는지 신선도가 떨어졌는지 언제 수입된지를 반드시 보시고요. 그리고 볶은 지 얼마 안 된 신선한 것들을 먹는 것들이 그래서 보통 중요하다는 이제 겁니다. 견과류 중에 특히 또 밤 같은 경우는 조그만 아이들 같은 지난번에 경우는 한번 얘기하셨어요. 네, 간식으로도 예, 밤이 좋다고 그래서, 말씀드렸거든요. 간식으로 조금 더 어린 아이들한테 음. 도움되는 게 밤이라고. 예, 그렇죠. 비타민 B군이든 비타민 C든 그리고 또 그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출혈을 막아주고 출혈을 막기 코피가 많이 코피나 나는 아이들 빈혈에 같은 도움이 경우에 된다고. 밤 같은 거 삶아서 먹으면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예, 드렸어요. 예. 그래서 이제 견과류를 이렇게 몸에 좋게 먹는 방법을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불에 익혀서 먹게 되면 지방 명성이 일어나기 때문에 바로 필요하신 볶아 거죠. 먹는 거 별로 좋지 않네요. 전자레인지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걸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실리콘 용기 있지 않습니까? 아, 네, 실리콘 네. 용기에다가 땅콩이라든지 잣이라든지 호두, 호두로 아몬드를 다 넣고, 다릅니다. 예. 예. 당길 정도로 이렇게 물을 이렇게 붓고요. 예. 이제 그거를 이제 그냥 전자레인지로 이제 적당하게 돌리는 겁니다. 얼마나 돌려야 되죠? 그러니까 6분에서 한 9분 정도 하게 되면 예, 익혀지고 예, 그러니까 이게 익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시간이 있는 게 아니라 딱 먹어봤을 때 익혀진 정도 있거든요. 물을 조금 잠길 정도만 넣고 6분에서 9분 정도 돌려서 네. 익힌다는 얘기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리콘 용기에다 딱 넣어서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네. 보통 이제 견과류 먹고 속이 더 부족하고 소화 안 된다는 사람들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렇게 먹게 되면 훨씬 좋아요. 그래서 생 견과류를 집에서 변성되니까 볶지 말고 이렇게 익혀서 먹으면 네,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시중에서 이게 볶음 뭐 땅콩, 볶음 아몬드 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이게 언제 볶았는지 볶았는지를 알 저희가 수가 알 수도 없고 없으니까. 한번 볶게 되면 너무 장기 보관이 돼서 너무 네. 오래된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생것을 구해서 먹을 때 딱 먹는 양 정도만 저런 네. 식으로 하시게 되면 물에 넣고 상당히 좀 도움이 많이 렌즈에 됐습니다. 돌리는 거 그것이 그렇게 해야 또 더부룩하거나 가스 차는 것을 막을 수 있네요. 그리고 뭐 저희가 이제 한 번씩 우리 집안 컨디션 좋을 때 저희 몸에 좋으라고 주스 같은 거 나오거든요. 네, 토마토 주스 얘기하시네요. 네, 그 네. 견과류에서 하는 거 한번 어떻게 하는가 레시피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뭐 정확한 레시피라고 해서 저희 집에서 저희가 하는 방법인데요. 일단은 토마토를 익히셔야 되는 건 아시죠? 토마토를 전자레인지에 익히셔도 되고요. 오븐에 구워도 되시고요. 그렇게 해서 조금 물에 넣었다 빼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껍질을 좀 벗기시고요. 살짝 익힌다는 것이 중요해요. 토마토를. 그다음에 토마토를 넣고 두유를 조금 넣으셔도 도움이 됩니다. 네, 두유 같은 경우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우유보다는 이제 두유 같은 네, 것들 우유를 먹이기는 조금 저기 소화에 부담이 될 수도 있고요. 그거 한 영양이 스푼. 조금 부족한 어린아이들 경우에는 사냥부유를 저는 사서 안 먹습니다. 왜냐면 열량이 너무 높아서 살찌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 안 근데 먹어요. 아이들은 사냥분유를 아직까지 먹이셔도 됩니다. 그래서- 사냥분유에 있는 3단계 분유를 사셔가지고 한 스푼만 집어넣어서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어른 먹어도 되지만 약간 고열량이고요. 아이들 성장기 그렇죠. 아이들은 성장기 때 다 활동량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많으니까. 우유 대신에 두유 넣고 토마토 넣고 그다음에 견과류 들어가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저는 이제 올리브유를 한 스푼 넣습니다. 네. 아니면 올리브유가 없으신 분은 없으면? 생들기름으로 좋습니다. 한 2스푼 정도 넣어서 이게 갈았던 거 위에 넣어서 섞어서 먹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정말 이제 기혈도 보강시켜야 되고 몸에 이제 진액을 보충하기 때문에 머리가 좀 띵하고 두통이 있는다든지 그런 사람들 뒷목 뻐근할 때도 뒷목 이걸 뻐근할 때 드시고 나면 머리도 맑아지고 맑아지고 혈액순환도 정말 좋고 또 소변도 좀 시원하게 나올 수 예, 있어요. 소변이 그러니까 이게 밑에로 이게 소변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다 보니까 머리 쪽에 되게 맑아지거든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시피를 뭐 이렇게 제가 주먹국으로 말씀드렸는데요. 그냥 우리 집에 별로 재료가 없다 할 때는 토마토, 그다음에 올리브유 그 두 가지가 꼭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근데 영양을 조금 더 생각하시면 두유와 그다음에 견과류와 사냥분유 한 스푼 정도 넣고 마지막에 올리브유나 들기름으로 믹스하시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거는 자 오늘 선택입니다. 한번 견과류에 대해서 한번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좀 바르게 먹는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한 번씩 먹는 이렇게 레시피를 한번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여러 가지 음식의 먹는 법에 따라서 제대로 먹어야지만 더 건강에 더 좋은 결과가 나오거든요. 이처럼 궁금한 육아정보는 언제든지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잔소리쟁이 안유희 원장, 수다쟁이 최미영 원장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도 만나 뵙겠습니다. 육아는 한방. 한방.